안녕하세요. 위너스 코치입니다. 오늘은 문화 콘텐츠 관련 좋은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원에서 올라온 공고고요. 문화유산 콘텐츠 지원사업 공고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먼저 도내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다변화 시도, 이를 통해서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 산업 발전 활로를 모색하자라는 것이 되겠고요. 전라북도 고유의 IP 모델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서 지역 콘텐츠 대외 경쟁력 강화 및 도내 콘텐츠 기업 성장을 촉구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가 2015년도에 부산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해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업체가 기억나냐면 그 부산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탈 쓰는 그런 이제 무용처럼 어떤 뭐랄까요, 그런 하나 공연이 있는데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그 공연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거에 대한 부분이었고, 당시는 이제 부산 국제 영화제와 연계를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의 형태로 제안을 했고 잘 되어서 지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작지 않습니다. 물 하기 다르겠지만 총 1억 원이 되겠고요. 알지. 1000만, 10만, 100만, 10만, 맞네요. 1억 원이고요. 사업 예산은 총 1억 원, 그리고 자기 부담금이 1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 1억 원인데 2개의 과제 내외이기 때문에 결국 과제당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현재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고, 그리고 이제 개인 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지역 사업은 이제 도내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는 도외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일 현재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추진팀 과제가 2개 미만인 경우, 즉 하나를 하는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신청일 현재 주간 기업과 참여 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뭐 당연하겠고, 현재 동일한 과제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겠고요. ICT 사업팀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공고를 볼까요? 자, 10월 22일까지인데 서류 접수, 대면 평가까지 완료하고 1차 지원금 지급을 10월달 할 것으로 예정은 되어 있네요. 근데 아마도 뭐 10월 20일 마감하면 글쎄요, 한 11월 넘어갈 수도 있겠죠. 과제 수행 부분은 협약 체결을 만약에 11월에 하시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상 지자체들은 10월에 9월, 10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까지 보통 사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자, 중간 평가를 1월달에 하고 5월달에 평가를 해서 실적 보고를 5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격 조건은 말씀드렸죠. 3년 미만 스타트업, 그리고 도내 도외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약 기간 4월 30일까지 콘텐츠 개발을 완료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도외 기업이 참여 기업으로서 컨소시엄을 할 경우는 지원금을 30% 이내로 편성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이제 해당 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도내 기업을 더 많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겠죠. 그리고 이제 도외 기업이 주관 기업 및 참여 기업일 경우는 지원금 전액을 전라북도 내에서 소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영상 촬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전라북도 내 사업자를 가진 기업에게 돈을 준다든지, 어떤 인력이 필요하면은 이 지역 내에 인원을 고용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자비 부담금은 10%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사업비가 총 5,500이면 500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행 보증금을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사항으로는 이제 신규 고용 창출 시 가산점 부여한다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서를 제가 뒤에 또 안내 드릴 건데 쓰실 때 가산점, 그러니까 신규 고용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어떤 BM을 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시면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지자체 IP 활용할 때는 그 계약서 등 증명자가 필요하다. 만약에 그 전라북도 내 무슨 뭐 문화재 또 뭐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을 계약을 제출하라는 얘기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지원 사업에서는 심사 받으실 때 유리하시겠죠. 뭐 체납 부분에 이거는 특별하겠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 이제 현장 점검을 한다고 감안하고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신청서 접수는 이 나라 도움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공고 기간은 10월 2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온라인 제출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편리하시겠네요. 온라인 제출이고요. 세부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신청서는 과제 신청서가 있고요. 참여인력 현황 뭐 등등등이 있고, 기업 재무제표 3년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지만 뭐 법인이 뭐 매출면이든 어떤 실적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관적인 얘기지만 개인 사업자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역량이 있는 또 실적이 있는 법인을 같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심사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 절차는 말씀드렸고, 자, 선정 평가에 있어서는 총 7명의 심사위원이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대면 평가는 PPT 가격 평가가 있고요. 예산이 적정성 여부도 본다고 하고 있고요. 입주기업 가산점이 있네요. 그 전북 콘텐츠 기업 교섭센터 입주 기업의 경우에 1점을 더 추가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이 1인당 1점이에요. 이런 거 배워주네요.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ICT 잡스에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그 공고에서 한번 볼까요? 공고에서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서 볼게요. 문화유산 콘텐츠 OSM 지원 사업 안내서입니다. 상세하게 잘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파일명 쓰는 면에서 이렇게 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셔야 되겠죠. 용량은 50메가만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내용은 파일은 PDF로 해서 보내시면 되겠고, 기타 제출 협약할 때 제출 서류, 그 다음에 과제명은 15자 내외로 간결하게 해라. 15자 이런 거 맞추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네. 뭐 전체 총 길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20일 15시까지니까 통상 이런 경우는 여러분 뭐 경험 있으시겠지만 하루 전에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1월까지 끝내고 그냥 마음 편하게 쉬시거나 크로스 체크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관련 용어 부분은 한번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술료가 있는 사업입니다. 주간기업, 참여기업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 금액의 15%, 중소기업은 5% 한도로 매년 발생 매출의 10%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까지인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저도 경험이지만 뭐 이런 부분 사실 큰 부담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이런 재원 사업을 뭐 안 한다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양식은 빨간색 표시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거 중요하겠네요. 첫 페이지 중요한데 특히 고용 인력이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좀 고용 인력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거기서 어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주간 참여 쓰시고 과지명 15자 내외로 하시고요. 예, 서식에서는 폰트 사이즈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이게 낫죠. 여기 가이드대로 잘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기획의 옥수성, 추진 배경, 개요, 목표 시장 등 쓰시면 되겠습니다. 콘텐츠 경쟁력에 대해서는 일단 그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지만 IP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화유산 콘텐츠에 대한 IP를 누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드레이가 뭐 계약을 맺었다 이런 부분이 일단 기본이 되겠습니다. 차별성 및 경쟁력, 기대효과, 파급효과. 일단 또 만약에 이게 매출로 큰 기대효과가 없다고 하시면 이제 많이 쓰게 하겠다라는 부분 뭐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죠. 대신 항상 모든 게 그렇지만 근거를 가져가셔야 되니까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뭐 남녀, 연령대, 뭐 직업별, 지역별 그런 근거를 가지고 파급효과를 주겠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과제 수행 능력에서는 이제 제가 자주 말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지원서는 항상 신청성 두 가지인데, 자 나는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떤 사람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부분은 앞에 부분은 이제 어떻게 이번 과업을 수행하겠다는 얘기였고, 지금은 나는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과 동종했던 실적들,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최대한 여기서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주간 참여를 쓰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이런 형태의 사업에서는 주간 기업이 실적이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참여 기간이 하나쯤 있는 것이 일단 좀 더 유리하실 거라는 주관적인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주간 기업 참여 기관 둘 다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혹시 이런 컨소시엄 사업이 처음이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주간이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눠 쓰게 되면 좀 색깔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전반적인 맥락이죠. 그래서 참여 기간에서 자료를 충분히 받으신 다음에 주간 기간 작성하시고 참여 기간에 감수를 받는 형태로 하시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 내용 쓰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뭐 11월 시작한다고 치면 11, 12 한 6개월 사업 되겠네요. 신규 채용 계획 쓰시면 되겠고, 사업화 방안, 즉 사업화라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유통, 판매, 확산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방법, 뭐 크라우드 펀딩, 뭐 해외 수출, 뭐 그런 걸 다 언급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모두 이제 어떤 수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예상 방문객 수, 매출액, 시장 점유율 등 얘기하시면 되겠고, 야 여기는 폰트하고 가이드 엄청 잘해주셨네요. 이 정도 잘 없는데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게 낫습니다. 있는 게 낫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무 상태를 쓰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 뭐 일반적인 얘기지만 여기 있는 5천만 원만 가져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좀 많이 해서 제대로 하겠다 이런 형태의 좀 작성이 되면 좀 더 좋게 보이겠죠. 참여 기간 소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적들 해주시면 되겠고요. 동종 실적을 주로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원 기간 수혜 실적 쓰시면 되겠고, 중복 지원 사업의 산출력, 인건비, 운영비, 유용자산, 그리고 사업자 부담금은 자비 부담금 현금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 이유가 있네요. 현금만 부담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 이제 특정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현금 먼저 넣어놓고 그것의 통장 사본을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인건비에서는 이제 여러분 기존 직원들, 신규 직원들 가능하다고 했고요. 대표자는 50%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일반 수영비, 임차료, 일반 용역비,
유형자산, 위탁사업 계획서. 만약 여러분들이 외주를 주신다, 만약에 앱이 이 사업의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외주를 주실 거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아마 위에 그 외주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도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지원금의 30% 이상을 일반 용역 특정 불가하다. 즉 5천만 원 같으면 1,500만 원 이하로만 외주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주 같은 경우는 뭐 해당 분야 전문 기업이다, 앱이다. 그럼 예를 들면 앱 개발한 실적이 많다, 그런 것도 하시면 되겠고요. 참여 인력 쓰시면 되겠고요. 사업 적당금 쓰시면 되겠고, 네, 주관과 같이 부담하겠죠. 나머지 세 분의 영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업체 참여 제한 리스트 쓰시면 되겠고, 이용식품에서 신규 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총액 1억이고 한 개 과제당 5천만 원입니다. 금액이 뭐 작진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4월까지 사업이니까 이쪽 분야로 해서 좀 평소 준비하셨던 분들은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위너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